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알찬 매일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 세상에 설 곳이 없어 음지로 내몰린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얼마 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센터에 대학생들이 실습을 왔어요. 저는 그날 간단하게 인원을 체크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주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갔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책에 일과가 시작된 지 5분 전 도착한 한 아이가 저를 향해 식빵 하나를 주며 한번 드셔보시라며 가더라고요. 이게 뭐죠? 물었더니 엄마가 직접 굽은 무화과 식빵이라고 하더군요. 무화과라고. 그렇게 가을이 온 걸 실감했네요. 무화과를 빵에 넣어 굽기도 하나 봐요. 무화과 생각을 하니 살아계실 때 무화과를 참 좋아하셨던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젊은 시절에는 어딘가 모르게 징그러웠고 못생긴 과일이라며 무화과를 마냥 싫어했는데 지금은 가을이면 무화과 향기를 떠올릴 정도로 푹 빠져 있네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무화과를 살아계실 때 맛있게 함께 먹고 할 걸 후회 안 하는 후회가 밀려오네요. 저는 올해 가을을 그렇게 무화과 식빵으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어떤 가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나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참 좋아합니다. 가을은 바쁘게 지내다가도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면서 괜히 평소에는 먹고 싶지 않던 음식도 맛있게 먹게 되는 그런 계절이 오는 것 같아요. 가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푸른 나무들을 제멋대로 색깔로 물들이고 빠르게 사라져 버리는데 짧은 가을이 지나면 차가운 바람을 물고 겨울이 찾아옵니다. 저는 1년 사계절 중에서 겨울을 가장 기다리며 그 겨울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너무 계절 이야기에 심취해버린 것 같네요. 제가 겨울을 사계절 중에서 가장 기다리게 된 이유인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서른 즈음 해이던 그 해는 비가 제법으로 내리던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 어머니와 함께했던 기억이어요.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을 때 내리는 빗물로 인해 평소보다 시야가 좋지 않아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운전을 하며 가는데 사람인지 물체인지 모를 뭔가가 우산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 저거 뭐야? 사람이야? 어디, 저기 빨간색으로 움직이는 거? 안 보여? 보인다. 사람 같은데 뭘 들고 가는 거야?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도 없이. 빨간 통인가? 뭐 하는 거지? 일단 차 세워보자. 엄마가 내려볼게. 같이 가요. 어두우고 흐린 시야 너머로 들어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비를 맞고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뚜껑조차 없는 기름통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약 8, 9살 정도였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추위로 입술이 파랗게 질린 그 아이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놀란 것 같았고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어머니가 서둘러 붙잡았습니다. 너 이러다 감기 걸릴 텐데. 우산은 왜 안 들고 나왔니? 아이는 손이 없어서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우산 속으로 들여보내자 아이는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한 손으로 겨우 젖은 옷깃을 쭉 짜냈습니다. 그 시린 겨울날 얼음처럼 찬 빗줄기를 맞으며 얼마나 추웠을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 이걸 들고 있고 있어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죠? 주유소에 가야 해요. 이건 기름을 넣으려고요. 뚜껑도 없는데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아셨나요? 알고 가려고 하는 건가요? 아이는 몸이 덜덜 떨리는 듯해서 참는 것처럼 보였어요. 기름통을 꼭 끌어안고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단 차에 타고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해요. 아이야, 주유소에 데려다 줄 테니까 우리 할머니 차를 타고 가자. 이러다가 감기 걸릴 수도 있어. 우물쭈물하던 아이는 어머니에게 이끌려 차 안으로 올라탔고 그런 아이를 위해 히터를 세게 틀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나중에 닦으면 되는데 지금은 빨리 주유소에 가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유소에 왜 가느냐고 할머니가 물어봐도 될까요? 엄마가 아픈데 집이 추워요.
집에서 엄마와 너만 있는데 그러면 너가 엄마를 돌볼 거야? 엄마는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나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보일러 같은 건 원래 안 켜는데 오늘은 갑자기 엄마가 너무 아파서 추우니까 보일러를 켜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이의 손에 쥐어진 지폐는 다름 아닌 5,000원짜리였습니다. 이 추운 겨울 늦은 밤에 아픈 하나뿐인 엄마는 돈이라고는 5,000원밖에 없었으니 보일러를 한 번 켜는 것조차도 어려웠을 거예요. 아이의 손끝은 추위로 덜컥 떨고 있었습니다. 지폐가 격려돼 잠정 중단된 것을 더 이상은 지켜보기 힘들어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집이 따뜻해지면 엄마는 분명히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기름통 뚜껑이 어디에 갔는지 아세요? 아, 그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기름은 사야 하는데 담을 통이 없어서 쓰레기장을 뒤져 비슷한 걸로 몰래 꺼내왔거든요. 뚜껑이 없으면 기름을 살 수 없어요. 아이가 기름통을 등 뒤에 숨긴 채로 말했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용기를 내어 기름통을 찾은 것이었죠. 기특하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그것을 찾아내려는 작은 팔로 힘들게 뒤적거리던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과 어깨, 머리칼에 감긴 빗물을 닦아주시다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열어보셨습니다. 수진아, 여기 근처에 주유소가 있나 찾아보자.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서 주유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유소에 도착하자 아이는 분주하게 일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아픈 엄마가 혼자 있을 테니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할지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딸의 입장으로서 100번이나 이해가 갔어요. 집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걸어왔을까요? 백미러로 아이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때 어머니께서 차문을 벌컥 열고 내리셨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저도 덩달아 내려 주유소 직원이 있는 쪽으로 갔는데 주유소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제 뒤쪽을 바라보더군요. 언제 따라 내린 건지 아이가 기름통을 들고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제가 우산을 씌워주며 다시 젖어버린 아이의 빗물을 훔치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얘가 집에 보일러를 기름으로 켜는 모양이에요. 혼자 저렇게 기름 사서 가겠다고 말투로 가져왔는데 저 아이 집으로 석유 배달 좀 넉넉하게 충분한 양으로 부탁드릴게요. 돈은 제가 드리고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너희 집으로 기름 배달해 드릴 거예요. 너희 집 주소가 어떻게 되죠? 아니요, 알아요. 아이는 기름통을 땅에 내려두고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며 주소를 말했어요. 받아 적은 주소를 어머니께서는 지갑에서 현금을 모두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돈 위에 그 돈을 겹쳐 지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처럼 힘든 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없이 쓰세요. 혹시 겨울이 오기 전에 기름이 떨어져 보일러를 못 켜게 되면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석유 배달해달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엄마를 위해 보인 용기는 모두 저 하늘에 있는 별에 닿을 거야. 내 마음을 본 별들이 너희 가족을 도와줄 거야. 그래서 엄마는 분명히 건강해질 거야. 할머니도 같이 기도할 테니 오늘 같은 마음으로 늘 꿋꿋하게 살아라 아가야. 주유소에 석유 배달을 신청해 두고 어머니와 나는 아이를 태워 아이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작은 집은 좁은 골목에 있었어. 아이를 내려주며 어머니께서는 몇 번이고 강조하셨어. 기름이 떨어져 보일러가 안 켜지면 할머니 말대로 꼭 주유소에 전화해야 한다 알겠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래, 얼른 들어가봐. 아이가 집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아이가 앉았던 물기 어린 의자 시트를 하염없이 닦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그렇게 떠낸 게 마음에 걸리는 듯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쯤 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고 어머니께서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셨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희망 주유소입니다. 말씀하신 주소로 방금 석유 배달을 잘 마쳤습니다. 당분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대로 혹시나 그 아이가 다시 주유소로 전화하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이에 아무 인연이 없어 이렇게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사장님께서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시리라고는 몰랐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엄마, 주유소야. 응, 아까 내게 부탁 좀 했었어. 기름 배달하고 나면 전화 한 통 줄 수 있겠냐고. 배달은 잘 됐나 보니? 응, 당분간은 걱정 없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지 모르겠네. 나도 아까 빗속에 젖은 채로 말똥말똥 나를 올려다보던 그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 그런데 다시 전화하면 부탁한다는 말은 뭐야? 혹시나 또 기름이 떨어지면 추위에 떨면서도 보일러를 못 켜지 않을까 해서 주유소 사장님께 부탁했어. 애기, 전화 오면 기름 배달해 주실 수 있겠니? 있느냐고. 돈은 내가 입금할 테니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깊이 쉬시며 이제 우리도 집에 올라가자 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을 한숨 잘 못 자실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시던 어머니는 가지고 계신 건물 내부를 전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학원이나 놀이방 등 아이들과 관련된 세입자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 주시기도 하면서 남다른 애정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평소 아이들에게 애정이 넘치는 우리 어머니가 비를 맞고 있던 아이를 위해 그날 베푼 온정은 어머니 기준에서는 너무 작고 부족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픈 엄마를 위해 보일러를 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기특하고 이런 한글 제작성, 그 추운 날 얼음장 같은 찬물을 하염없이 몸으로 부딪히며 먼 거리를 걸어왔는데 그런 삶이 너무 마음 아팠던 거다. 5,000원어치 기름을 사면 몇 번이나 따뜻한 것을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요즘 애들은 5,000원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의 순수함과 절실함에 가슴이 찢겨진다. 왜 이런지, 아니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기 시작하셨다. 나 또한 물론 그러하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지금까지도 쭉 항상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는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머니와 함께 선택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방법은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역아동 봉사단에 가입하여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일정한 주기로 회비를 내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5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복지사 일이라 어머니를 도와 리드하는 데 능숙해졌고 함께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연로해지면서 몸이 힘들어지셔서 편하게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지역 복지센터와 협회에 후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제가 함께 했습니다. 건물주의 딸로 태어나 살아온 저의 삶은 제발 3세의 삶처럼 화려하고 부유한 것은 아니었지만 또래의 친구들보다는 편안하고 유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연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의 덕분이었기에 그 뜻을 감히 거스를 수 없기에 저는 늘 어머니의 그림자가 되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의 딸로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값지고 소중했어요. 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며 보내는 시간들도 물론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지만 좋아하는 일을 나의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반짝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한 사람과 마음이 맞아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복지사로 항상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이 잘 통했어요. 그게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잘 보이는 것이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뜻맞는 사람과 결혼해 우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5살이 되던 때 조그마한 입에서 옹알거리던 아이가 개구쟁이가 되어 엄마 아빠만 보면 하루 종일 놀랍게도 함께 끝내곤 했습니다. 잘 때는 귀여운 시절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근무하던 센터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당분간 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함께 가자고 하셨지만 관리하던 건물을 놓고 싶지 않다며 서울에 계실 원하셔서
제 새로운 가족만 지방 생활에 돌입하였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혼자서 건물을 관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어머니를 매일 걱정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살 때도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제 버릇이 되었거든요. 어머니가 아무리 좋아하셨던 일이라지만 제가 없어도 계속해서 혼자서 많은 것을 잘 해오셨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면 조금 벅차하기도 하셨던 거요. 그 해는 어머니가 칠순을 조금 넘기신 해였습니다. 울 엄마를 너무 사랑한 딸 박수진은부터 지낼 때보다 더 극성으로 팔불출을 자처하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전화를 걸면 어머니도 지겨우셨는지 또 왜 그러냐며 전화를 받지 않기도 하셨죠. 그럼에도 어머니의 반응이 귀엽고 재미있어서 일부러 놀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모습마저 볼 수 없어서 씁쓸해요.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아지신 건 저희 세 가족이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제법 연기를 잘하신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매일 통화를 하면서 별일 없지 하고 여쭸었는데 사실은 아픈 몸을 숨겨가며 괜찮은 척 해오셨던 거예요.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몸이 좋지 않다며 혼자 병원에 가보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너무 뒤늦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챈 어머니께서는 딸에게 현실을 말씀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놀라서 달려간 병원에서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어머니께서는 건강한 얼굴을 하고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이미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눈앞에서 어머니를 마주하고 엄마를 불러봤을 때 그 단어는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에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우는 딸을 어머니는 다시 품 안으로 보듬어 안아주시며 달래주십니다.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울고 싶은 건 어머니 자신인데도 말이지요. 제가 그렇게 몽루하니 뒤에서 지켜보던 아들도 따라옵니다. 엄마, 왜 우시나요? 아들이 우는 소리에 어머니는 저를 품에서 살짝 놓으시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예, 수진아. 민석이가 온다. 이제 그만 울어라. 누가 죽기라도 했냐? 민석이 할머니가 안아줄 테니 이쪽으로 오라고 했어. 누가 죽기라도 했냐고 담담하게 말씀하신 어머니께서는 품에는 민석이를 안고 눈빛으로 달래기 바빴습니다. 거울을 보면 40 넘은 아줌마가 있지만 내 속엔 아직 어머니와 함께 살던 철없는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엄마가 암이라는 말에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린 기분이었으니까요. 엄마야, 나 회사를 휴직하고 바로 올라올 테니 급하게 온다. 아무것도 못하고 온 거야? 내려가서 정리하고 곧바로 올라오겠어요. 엄마, 나랑 같이 지내자. 휴직을 왜 하냐고? 예, 엄마가 아프잖아. 수진아, 눈이 있으면 엄마 몰골을 봐라. 이게요. 아프신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창백한데 왜 이렇게 멀쩡한 일을 하는 남편과 아들을 제쳐두고 좁은 병실에서 지내시려 하십니까? 어머니가 아플 때 조용히 있는 딸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픈 어머니를 지켜야 하는데 박수진 과장이고 김민석이 어머니이시며 어머니, 제가 아파도 모든 것을 내려두고 그 세월을 병실에서 함께 보낸다고 하면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보고 싶은 나의 딸로서 더 나은 선택이 있다면 병실에서 고통받는 모습보다는 사회에서 멋진 과장님으로 일하고 집에서 멋진 아내이자 어머니로 지내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넌 지금 내가 못했던 더 멋진 일을 하고 있잖니. 난 내가 여기에 같이 있는 게 너무 싫구나. 내 간병은 간병인을 구해서 하면 그게 될 거니까 너 내려가서 내 인생을 살아. 가끔 보러 오고 통화하면 돼. 평소처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너무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지만 별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린다면 어머니께 그리고 다른 가족에게 하던 일을 내려두고 내 간병만 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순간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병실에 남아 어머니의 곁을 하루 종일 지키고 싶은 것은 딸의 욕심이었습니다.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저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올라온 김해 병원 측의 이야기를 통해 간병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깔끔한 외모와 병원에서 추천한 업체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서 선택했죠. 그러던 중에 말기암 환자인 어머니 곁에는 처음 보는 낯선 간병인이 함께하게 되었고, 저는 불편한 마음을 참아가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특별한 배려와 강요가 아닌 지시에 따라 병원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그로 인해 근무하면서 진행 중이던 새로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중간에 어머니를 돌보느라 휴가 신청을 해야 했다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놓쳤을 것입니다. 고스란히 다른 직원들이 짊어져야 했겠죠. 지금 돌이켜보니 이런 모든 것들도 어머니가 계셨기에 가능했던 저였네요. 서울에서 내려온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오후, 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응, 수진아, 밥은 먹었냐? 난 먹었지. 엄만, 오늘 식사 괜찮았어? 그럼 잘 먹었지? 아이고, 근데 얘야, 간병인 다른 사람으로 좀 바꿔다오. 간병인 왜요? 이상해. 일은 잘해 아주 깔끔하고. 근데 사람이 영 칙칙하고 말이 없어. 무슨 말을 해도 내. 아니오만 하고 웃지도 않아. 덩달아 나도 칙칙해지는 기분이야. 곧 너랑 김서방이랑 민석이 올 텐데. 내가 칙칙해진 것 같아서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참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네. 전화해서 간병인을 바꿔달라고 요청할게요. 며칠 동안 좋아하시는 수다도 못했고 어떻게든 힘들었던 내 손 여사님 말도 않겠지. 간병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을 때 어째서인지 마음이 답답했어요. 사소한 단배였지만 이렇게 며칠 동안 참고 고민해야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성격을 제가 너무 잘 아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업체에 전화해서 간병인을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요구사항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새로 오신 분과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밝은 목소리를 가진 야무진 분께서 그랬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어머니께서는 그분과 잘 맞는 듯 보였어요.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나는 뭐 잘 먹었구나. 너는 이제 먹으려고, 엄마. 새로운 분하고는 좀 어때? 잘 맞아? 응, 말도 막 너무 웃겨. 나이도 이제 20살 조금 넘었겠지. 어쨌든 삐쩍 말라가지고 뭘 부탁할 수 있겠니 했는데 말하는 것이 너무 웃겨서 너는 너무 잘해. 말하는 것이 마치 탤런트인지 코미디언인지 중에 홍연인지 개 같아. 하루 종일 라디오가 따로 없어. 조금도 능글맞아. 귀여워 죽겠어. 아무튼 그래, 다행이군요. 근데 너무 떠들면서 필요한 일을 못해 내가 있어도 잘 못할 것을 암시롱한테 극성맞게 잘해주는 것은 부탁할 게 따로 없어서 워낙 알아서 척척척척하니까 걱정 마, 수진아. 아이고, 윤주 왔다. 나 끊어. 어머니는 새로운 간병인이 마음에 들었는지 칭찬을 제잘제잘 해주시느라 마음이 편해지지만 해야 하는 일이고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복잡한 마음을 떨치기가 어려웠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어머니와 바쁘게 지내며 3달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늘 밝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가 정말로 괜찮으신 줄만 알았어요. 다시 생각해도 전 정말 바보 모저리 같은 인간이네요.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어느 날 간병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홍인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통화할 일이 생기면 항상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와 하루에 3번 이상 통화를 하고 있어서 간병인이 제게 먼저 전화를 걸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벼랑간 불쑥 걸려온 전화에 저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실 어르신께서 절대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저도 최대한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더 늦게 알게 되시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서 전화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지난 3달 동안 항암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받으셨지만 결론적으로 점점 나빠지고 계셔요.
어르신께서 따님과 통화할 때만큼은 아픔과 티를 내지 않으려고 밝은 척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지 말고 몰래 오셔서 보세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한 내용이었지만 속상함에 눈물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야지 하면서도 어머니의 통화 목소리의 소리가 안심이 가는 못난 딸이라니요. 아무리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말기암 때문에 아픔이 많이 심하시기에 정말 몹시 속상합니다. 어머니인 환자를 3개월 동안 찾아뵙지 않은 나쁜 딸이라니요. 갑자기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져서 그제야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휴직을 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내린 저의 결정에도 남편은 저를 달래며 제 생각을 읽어주었습니다. 일을 마무리하면서 당분간 아이와 함께 잘 있다가 늦지 않게 올라갈 테니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 달라는 남편의 말에 조금이나마 무게를 덜어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찾아갈 수 있었어요. 병실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머리칼이 많이 빠지고 연북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딸의 모습에 당황하신 어머니께서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셨다고요. 정말 지금 떠올려도 그 모습이 생생해요. 그런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가슴이 너무 아팠고 속상했거든요. 저를 보고 놀라서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병실문 앞에서 한 발짝도 더 떼지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오열하는 소리에 가려져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불 속에서 어머니께서도 엉엉 울고 계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이불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엉엉 울다 어머니께서 먼저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바로 앉으셨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반질반질해진 상황에서도 수척해진 그 얼굴은 가려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 모습이 떠올라 너무 가슴이 아파옵니다. 왜 사람들은 꼭 죽어야만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걸까요? 그런 나를 생각하면 감정이 혼란스러워져 세상은 이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침대에 허리를 기대고 앉아 계신 어머니께서 물기 어린 목소리를 조용히 하시며 나를 불러주셨어요. 수진아, 어떻게 왔니? 차로 왔어요. 이리 와 내 귀한 딸아. 이제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는 듯 눈물을 흘리며 팔을 벌려 안겨주시자 나는 가져온 짐들을 땅에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향해 달려가 안았습니다. 고약한 병원 냄새와 약 냄새 사이로 엄마의 향기가 코끝을 간직하며 나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묘한 신경한 정제처럼 엄마 품에 안겨본 사람들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치유를 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향기 어머니 품에 안기니 엄마의 향기가 안정제 역할을 완벽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신을 찾아보니 어머니는 항상 해주시던 것처럼 제가 어머니의 등을 긁어주고 있었습니다. 모녀의 눈물 속 시간이 지나고 나니 기다린 것처럼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간호사의 방문 시간이었습니다. 진료 후 저를 따로 부르신 선생님은 항암 치료를 계속 진행하실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이 떠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혼자 병실 밖으로 나가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멈춰 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주입니다.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 얼굴을 바라봤어요. 작은 얼굴에 오목조목 들어선 이목구비 하나로 바짝 올려 볶은 머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바짝 마른 몸이었지만 표정 어딘가에서 야무짐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더 늦지 않게 올라올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급하게 달려오시거나 하세요. 이 일을 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제 오지랖이라며 싫어하기도 하시지만 어머니께는 제가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을 참 많이 좋아하세요. 선생님, 그냥 저 편하게 윤주라고 불러주세요. 다른 큰 언니를 왜 그렇게 불러요? 아니요, 할머님과 어머님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제가 기억 안 나세요. 어딘가 모르게 쑥스러운 얼굴을 한 윤주 씨는 제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키며 쟤를 바라보았습니다. 홍윤주. 머릿속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되뇌어 보았지만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서 봤나? 얼굴을 되짚어봐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모르겠다는 듯 웃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미안함에 제 얼굴 근육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알아챈 것인지 윤주 씨가 다시 말을 꺼내왔습니다. 10년이 넘어서 기억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원래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 언제 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여기 할머님처럼 다정하고 카리스마 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아빠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빠는 오지 않았고 엄마 혼자서 저랑 오빠를 키우셨어요. 그때 엄마는 지금 제가 알아볼 만큼 작은 키를 가졌어요. 엄마도 정말 덩치가 작으셨는데 그 작은 몸으로 둘을 키우려고 하니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프고 오빠는 집을 나갔어요. 이렇게 저와 엄마만 남게 된 상황에서 겨울이 왔고 윤주 씨는 말을 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터덜렁거렸다. 꽂고 숨소리를 내며 한숨도 쉬고 숨을 골라가며 이야기를 이었다. 집이 냉동고처럼 추웠다. 이불에 물을 뿌리면 얼어붙을지도 모른다. 엄마가 미웠다. 내가 왜 이 집에 사는 거지 미웠다가도 금세 무서웠다. 엄마가 죽을까봐 오빠 책상을 뒤져서 옷장을 뒤져서 5,000원짜리를 찾았다. 엄마가 추우시다. 잠에 빠진 채 응답 없는 엄마를 둔 채로 그렇게 집을 나왔다. 보일러를 켜야겠다. 엄마가 추우시니까 따뜻하게 입고 싶다. 엄마도 마찬가지겠지. 밖은 하필 비가 오고 있었고 저는 하염없이 걸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어른들은 제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차 한 대가 제 옆에 멈춰섰어요. 그 차에는 천사가 타고 있었어요. 설마 전 진짜 나쁜 아이였거든요. 힘없고 도망자고 아픈 엄마가 미웠거든요.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는 건 줄도 모르고 너무 보고 싶기만 했거든요. 배고프고 추웠고 지구가 망한다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주유소를 찾아 멍하니 걸고 있었는데 차에서 천사가 내리고 얼었던 몸을 녹여주시고 보일러를 켤 수 있게 해주시고 돈을 푸짐히 주시고 그때 할머니로부터 제게 하신 말씀은 아직도 기억나요? 꿋꿋하게 살아라, 아가야. 어린 나이에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꿋꿋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그 말 하나를 목표로 삼고 버텼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나요? 이제부터는 윤주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그래, 그래, 윤주야. 이리 와 안아보자. 그 조그맣던 아이가 손대면 톡 부러질 것처럼 작았던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어른이 되어 야무진 손으로 재생을 감싸 안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렀다는 말입니까?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을 맴돌았어요. 이 인연이 보통 인연인가요? 10년 전, 왜 끝까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었을까요? 한동안 마음이 아팠던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정말 평범한 인연일까요? 그 아이가 그때 그 아이라는 생각에 바로 마르고 제가 아팠던 그 마음이 다시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은 대학 생활을 하는 나이에 맞게 공부할 때인데 어떻게 해서인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용히 지켜보니 너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니? 비록 어렸지만 어머니를 돌보았던 기억으로 그때의 나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 어렸을 때 어머니께 해주지 못한 간병을 다른 환자분들께서 받을 수 있도록 꿈을 키웠어요. 이렇게 할머니와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만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한 너무 작은 아이가 어떤 말도 혹시 윤주 앞에서 할 수 없었던 나의 어린 시절이 너무 가엾고 불쌍했다. 윤주의 엄마는 우리를 만난 그 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윤주는 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아 보육원으로 가야 했고 가족은 전혀 찾아오지 않은 채로 그의 20살이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민주화할 때 대화를 나누며 그별로 병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왜 일을 전해주지 않았느냐며 어머니에게 투정을 터뜨리자 그제야 편하게 웃어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여 이끌어주는 그 모든 것이란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행동이 너무 가슴 아팠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녀석과 내가 만났을 때 조금 더 울림이 있기를 바랐어. 어떨까요? 그때 내 마음을 벅차게 하지 못한가? 그 녀석이 지금 우리 앞에 윤주처럼 밝고 씩씩하게 자라날 줄은 누가 알았을까?
이렇게 내면이 단단하고 손끝이 야무지나해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줄 몰랐어. 너와 나 그때까지 챙겨주지 못한 것이 항상 한이 되었잖아.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쁨이 반갑지만 그냥 알게 하고 싶진 않았어. 솔직히 윤주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지금 아픈 것과 별개로 심장이 멈춰서 먼저 가버릴 뻔했어. 너도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어머니께서 놀라게 하고 싶었나 봐요. 숨을 가빠르게 내쉬면서도 차분한 말투를 끝까지 잃지 않으셨고 일부러 더 과장된 농담을 하시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와의 마음이 대부분 그런 성격이었죠. 어머니는 계속 살아계실 저보다 먼저 숨을 거두실 분께서 더 침착하고 여유로우셨어요. 어머니는 저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한 달을 더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물론이고 제 남편, 아들, 그리고 윤주까지 슬픔과 안타김, 절망 속에서 꽤 긴 시간을 헤매었어요. 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 모습을 보신다면 왜 그토록 슬퍼하는지 분명 궁금해하실 겁니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마음껏 슬픔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힘이자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움과 억울한 감정들이 차분해질 즈음에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청춘이 여사다운 우리 엄마다운 그런 유한이었습니다. 내 수지와 나가거든 우리 윤주에게 대학 학비를 지원해서 윤주대학에 보내라는 어머니의 유언은 힘들게 그러나 꿋꿋하게 성장한 윤주를 대학에 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 없었습니다. 윤준이라는 녀석은 아무것도 못하던 거야? 할머니 유한이 그렇다면 나 할게. 반드시 해서 1등으로 대학을 졸업할 거야? 그래, 윤주야,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엄마, 너 정말 좋아하셨어. 그리고 그날 비를 맞고 그렇게 밖에 너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서. 늘 평생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왔어. 이렇게 만나게 된 거라서,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얼마나 다행한지 모르겠어. 꿋꿋하게 살라는 말에 이렇게 굳세게 자랑 내가 정말 고마워. 그리고 우리 엄마를 좋아해줘서 정말 천사같이 살아온 우리 엄마. 천사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엄마는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남아 계신 우리는 굳건히 남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멋지게 살자. 그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막 살고 싶어질 때도, 게으르고 싶을 때도 항상 그때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꿋꿋하게 살라는 말 하나로 고난을 이겨낸 유년 시절이 아깝지 않도록 제가 존경했던 할머니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제가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 윤주는 정말 진지한 얼굴로 자신을 지켜봐 달라며 제 두 손을 잡고 말해왔어요. 저는 그런 윤주를 위해,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윤주의 곁에서 윤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무사히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한 윤주는 그 어떤 새내기 대학생들보다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어둠째 컨트리뷰터즈, 슬픔으로 가득한 소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어요. 이 소녀가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더 열심히 세상을 가꾸려고 해요. 물론 제 한 사람이 세상을 가꾸어도 작은 화단 하나라도 가꿀 수 있으면 다행일 겁니다. 하하하, 저는 세상에 크게 바라는 것이 없어요. 홍현주와 김민석이라는 두 아들과 두 딸들이 더 멋지게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들 또한 스스로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두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을 갑니다. 이제 제법 우리 가족 같은 윤주와 민석이도 나이 많은 누나가 생긴 것이 좋은지 하루 종일 윤주에게 말한답니다. 어머니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우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그리워하는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의 뜻대로 나도 남들을 돕는 삶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엄마, 사랑하는 엄마. 하늘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 나를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세요. 우리 아들, 윤주는 꿋꿋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거예요. 제 이야기가 어머니께 전해지든 말든 여러분들에게는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이 와도 우리는 함께 견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꿋꿋하게 살아보세요.
버티는 것보다는 꿋꿋하게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결국 찾아올 것이며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